오늘 이 영상 보시고 아니 구조 상식 관련 내용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를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이렇게 기둥들이 쭉 있어요. 이런 기둥 위에 얹혀져 있는 수평 부재를 보, 영어로 거더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이렇게 박스 모양이고 얘는 트러스 모양이에요. 왜 다를까요? 자, 건축물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수직 부재와 그 위에 수평 부재, 이 두 가지로 힘을 받아주면서 이렇게 내부 공간을 만듭니다. 수직 부재인 기둥 위에 길게 얹혀져 있는 보, 이 보는 같은 하중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길게 시공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왜냐하면 길면 길수록 기둥 간격을 넓힐 수 있으니까. 이 논리는 건물에도 적용되는 사안이지만 차나 기차가 다니는 교량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교각과 교각 사이로 자전거 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 교각 사이의 이 짧은 거리, 이거와 그 위에 작은 하중, 그런데 반면에 유람선이 지나가야 하는 이 넓은 교각과 그 위에 굉장히 많은 차가 지나다니면서 받쳐줘야 되는 큰 하중, 보의 구조 형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보 자체의 중량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지금 두 개의 보는 같은 무게입니다. 왜냐면 이 보를 이렇게 빨간 선 따라서 쭉 잘라 놓은 다음에 이걸 위로 이제 겹쳐서 이 부분을 용접을 시켜줄 거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같은 무게지만 이 보의 이 높이가 달라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높이가 달라져서 같은 무게로 보 단면 계수를 키울 수가 있는, 보 자체의 중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인 거죠. 자, 이 대목에서 기본적인 구조 상식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기둥이 있고 여기 위에 이제 보가 있어요. 가운데 이 빨간 선은 보의 중심을 지나가는 중심선이에요. 여기에 위에서 하중이 이렇게 계속 쭉 가해진다면 하중 때문에 보가 아래로 휘어질 텐데, 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을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드릴 겁니다. 아래쪽 중앙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처지면서 휘어지니까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옆에 양쪽 끝단은 줄어들게 된다고요. 가운데에서 밀리는 힘 때문에 양쪽 끝단은 이렇게 줄어드는 압축이 생기는 거예요. 자, 반대로 중심선 위쪽을 보면 가운데가 눌려졌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은 줄어들게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가 줄어들면서 이 부분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늘어나요. 이걸 역학적으로 정량적 값을 구한 산식도 있는데, 이런 거꾸로 된 아치 곡선처럼 이런 곡선이 그려지게 되는 이런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중이 가해졌을 때 이렇게 곡선으로 힘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고, 이 곡선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어쨌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 빨간색 부분, 이 부분, 여기가 결국 하중이 가해졌을 때 보에서 늘어나는 힘이 작용하는 부위잖아요. 이 늘어나는 힘이 작용했을 때 늘어나지 않게 잡아주는 그 무엇, 철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근을 많이 보강해줘야 튼튼한 보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위치다 라는 이야기고, 철근 콘크리트 부재에서는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에 철근을 집중하면 좀 더 강한 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중앙은 아래쪽에, 끝단은 위쪽으로 철근을 집중 배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을 아예 굽힘 철근으로 미리 이런 식으로 굽힘 철근으로 이렇게 와서 가공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세요. 이것도 중앙부는 밑에, 양쪽 단부는 위쪽으로 집중 배근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구조 원리를 완벽하게 반영한 신기술이 나왔습니다. 강압성 거더. 이게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미 실적은 되게 많아요.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상주 영덕간 건설공사 등 국내에서만 100군데 정도가 되고요. 해외도 있어요. 인도네시아 수모교, 야니교 등 6건 정도의 해외 교량 사업에 활용된 기술이에요. 거기다가 강압성 거더의 철도교 실용화 기술이 있는데, 이 철도교는 흔들림이나 진동을 확 줄여줘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모듈러 주택 말씀드렸던 그 카이아가 기술 개발에 함께 참여했다는 거고요. 그동안 굉장히 긴 교량, 정확히 60m가 넘는 교량, 여기에는 일반적인 볼을 적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센
강박스 거더라고 하는 좀 특별한 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강제도 많이 들어가고 공사비도 더 비쌌던 이유인 거고요. 이런 긴 거리에 그것도 열차가 다니는 철도교에도 이제는 구축할 수 있는 강압성 거더, 얘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 이 모양이 아치선을 띠고 있는 약간 이렇게 좀 특별한 이 아치선 있죠, 이게 아까 휜 모멘트의 아치 곡선,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거거든요. 보시면 이 아치선을 따라서 20cm 높이의 콘크리트가 쭉 따라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에 작용되는 압축 응력선, 아까 철근백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중앙은 아래쪽에, 끝단은 위쪽에, 이렇게 아래, 끝단은 위쪽에 철근백은 집중한다 라고 했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중앙은 위쪽에, 끝단은 아래쪽에 콘크리트를 집중 배치한 거예요. 철은 인장에 강하고 콘크리트는 압축에 강한데, 그동안 철로만 압축과 인장을 모두 견뎌왔던 것을 딱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재료를 배치해서 무게를 줄이고 강성을 키운 거죠. 이렇게 되니까 기존 강박스교 대비 가설 중량이 30% 감소했고요. 강제량도 32%나 줄일 수 있게 된 이유인 거예요. 거기다가 기존의 철제로만 만들어진 교량은 흔들림에 약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철이 진동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얘는 콘크리트가 합성된 구조체라서 처짐과 흔들림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차고 차량이고 훨씬 쾌적한 통행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가벼워진 중량 얘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가볍고 그리고 자체 강성이 세서 크레인으로 한 번에 들어서 교각 사이에 바로 얹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교량을 세우면서 이런 가시설 구조물, 교량과 교량 사이에 이렇게 받치는 이런 구조물을 더 이상 받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사비도 줄 수 있고 15.8% 공기도 함께 단축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기술 굉장히 우수한 기술입니다 라는 건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적이 뭐 이미 우수한 기술임을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기술 개발하신 분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시장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접촉하는 곳마다 다 꺼려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맨 처음 쓸 수는 없고 검증된 실적 가지고 오면 안 될까?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에서 국가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좋은 기술이 나올 수 있는 장도 마련해 줘야 되는 거고, 적극적으로 시험하고 홍보해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 이게 계속해서 뭔가 이 선순환이 될 거잖아요. 바로 이 역할을 카이아가 해준 거죠. 왜냐면 이런 건설 관련 기술은 연구 성과물이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닌데다가 시장에 진출하는데도 최소 5, 6년 이상은 소요되다 보니까 누군가 초기에 도와주질 않으면 기술 선진국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런 어마어마한 실험을 개인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검증까지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립할 때까지 뒷받침해주는 기능,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합성 거더 이거 개발하신 분, 그리고 카이아 박수 보냅니다. 최고.